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중스님의 출가일기 4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가하면은 행자 생활을 한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행자 생활을 대충 도대체 행자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지내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또 출가의 마음이 있는데, 예전에 들어보니까 출가 생활이, 행자 생활이 특히 힘들다고 하는데, 도대체 출가하면은 처음에 행자 생활은 어떤 것을 위주로 하는가 궁금한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그 다음에 제가 출가 관련된, 행자 관련된 그런 종단에서 소임을 좀 오래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출가했을 때 그 행자 생활, 또는 현대 요즘 많이 바뀐 환경에서의 출가 생활을 나름대로 아는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행자 생활을 말사에서 했어요. 암자나 말사 그렇게 했는데, 일반적으로 출가하게 되면은 행자 생활을 두 가지 유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말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말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조계종은 본사가 25 교구 본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전국을 2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핵심 그 지역에 본사가 있고, 그 본사에 딸린 말사들이 보통 100여 개씩 이렇게 딸린 것이 우리 조계종의 구조인데, 보통 출가에 되면 본사에 사는 경우도 있고 말사나 암자에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비율로 보면은 제가 행자 생활할 때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한 본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본사 출신 행자가 한 6대4나 많게는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때도 보니까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본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말사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장단점은 서로 있는 것 같아요. 본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면은 체계적인 행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보통 육체적으로는 몸은 좀 힘들어도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돼 있고, 말사에서 하는 경우에는 좀 몸은 자유로운데 그 대신 정신적이든지 여러 가지가 좀 체계가 잡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출가 인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쪽에 해도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할 때 말사에서 했지만 보통 6개월, 7개월 정도 제가 이제 그 행자 생활을 했는데, 5개월 정도 되면은 본사 행자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본사에서 계를 받기 전에는 한 달 정도 이제 본사 그 행자 생활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사 행자 때 이제 그 본사에 포함된 말사에 있는 행자들이 다 와서 그 본사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는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 본사에서 행자 생활이 훨씬 쉬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육체적으로도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그 적응이 되니까 훨씬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딱딱 시킨 걸 하니까 더 신심이 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본사에도 나중엔 다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자들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24시간을 어떤 그 하루 일과를 보내는가 궁금한 사람이 있을 텐데, 잠깐 제가 아는 부분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사철에서 3시에 기상을 합니다. 우리 때도 그냥 출가자들은 무조건 3시에 일어나서 예불 드리는 것이 이게 그냥 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시간 지나면서 알고 보니까 꼭 3시에 라는 법은 없어요. 옛날에는 인시에 일어나서 예불 한다고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인시라고 하는데, 자축, 임묘, 진사오미 할 때 옛날식으로 시간을 구분하잖아요. 자시 하면은 11시부터 1시 사이고, 축시 하면은 1시부터 3시, 그 다음에 인시 하면은 3시부터 5시 사이를 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게 뭐 1600년, 1700년 역사라 해가지고 매일같이 3시에 일어나서 하는 것만이 이제 수행자고, 그 늦게 일어나서 하면은 이것이 이제 수행자 아닌 것처럼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3시라는 것이 이제 당연히 생각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는 농경 문화의 어떤 그런 저기였어요. 영향이었어요. 예전엔 농경 시대에는 불이 없으니까 이제 해가 지면은 빨리 밥 먹고 자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하고 아침 먹고 이제 들에든지 나가서 이제 일하는 게 농경사회의 어떤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집안도 자연스럽게 농경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보통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예불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도 정례화되어 있었는데,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3시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기겁을 합니다. 이 조계종이 좀 출가자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인데, 이 3시에 일어나가지고 출가하면은 3시에 일어난다고 하니까는 출가를 마음 엄두를 못 내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각 사찰에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그 종단에서 출가 업무 봤을 때 행자들한테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고 설문조사 받으면은 어째 3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은 특히 젊은 애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환경을 바꿔보자 해가지고 지금은 본사마다 좀 특징이 있지만 지금도 3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사찰이 제가 알기로는 여름철에는 하절기에는 4시 반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동절기에는 5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꼭 3시에 일어나야지만 된다는 법은 원래 없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즘에는 4시, 5시에 하는 절들도 많다. 혹시 이것도 뭐 이른 시간이죠.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그래도 현대 사람들을 출가자를 위해서 이와 같이 배려도 많이 했다는 거, 혹시 출가의 마음이 있으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시간도 조절됐다. 그래서 뭐 해인사든지 성광사, 제 알기로는 주요 사찰들이 이 시간을 많이 좀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불에 대한 옛날의 3시는 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3시에 예불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행자들은요 2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2시 반. 왜냐면 행자들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가서 법당문 열어야 되고, 불 켜야 되고, 촛불 켜야 되고, 닭이문 올리고, 방석 깔아놓고, 이게 보통 행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2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더 훨씬 힘들죠, 어떻게 보면 행자들이.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은 잘 그 디테일을 잘 모르는데, 스님들이 아침 예불을 딱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나와가지고 딱 예불을 하는지 아는데, 이것도 좀 디테일로 들어가면은 다 그 어떤 나오는 시간이든지 앉는 게 다 그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들은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딱 가지고 법당 가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딱 3시가 되면은, 딱 정각 3시가 되면은 보통 학인 스님들, 강원이 있는 그런 본사 같은 경우에는 학인 스님이 나와가지고 도량석을 돌아요. 도량석을 이제 쭉 돌아가지고 15분 돌면은 딱 끝나자마자 안에서 종성을 또 합니다. 15분 정도 하고, 그게 딱 끝나면은 그때 바깥에서 이제 사물을 치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이제 벚고도 한 10분 치고, 종도 28번 때리고, 목탁, 운판, 모고 갖다가 이제 치면은, 그게 다 끝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법당에서 종을 3번 내리어야지만,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영, 조응양 해가지고 이제 예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게 똑같이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아는데, 이와 같이 순서가 다 있고, 요것도 할 때마다 딱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량석이 딱 끝나면은 그 종성할 때 학인들이 나오고, 학인들도 1, 2, 3, 4학년 거 나오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래가지고 쭉 있으면 1, 2학년들이 쭉 주서 나오고, 그 다음 3학년, 4학년이 맨 나중에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또 거기 종성까지 끝나면 바깥에 이제 벚꽃 칠 때, 그러면 또 이제 사중 스님들이 쫙 들어와서 뒤에 딱 앉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종을 칠 때 28번 치면은, 한 20번 정도 치면은 그때 이제 주지스님이든지 큰 스님이 나와가지고 맨 뒤에 앉는 거예요. 이게 알게 모르게 절도 이렇게 보면 일반 사람도 모르지만 나오는 순서 딱 돼 있고, 앉는 순서도 행자들이 맨 앞에 앉아요. 행자들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 종성이 끝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님들 들어온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어떻게 보면. 맨 앞에 부처님 불단 바로 밑에서 이제, 왜냐면 예로부터 행자들은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말씀은 그렇게 해. 어쨌거나 이제 맨 앞에 행자들이 앉고 그 다음에 이제 학인들, 그 다음에 사중 소임자, 주의스님이든지 큰 스님들은 맨 뒤에 앉아요. 이게 순서도 다 돼 있고, 행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그 앉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무릎 꿇고 보통 20분 정도를 갖다 앉아있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뭐가 있었냐면 그 시간을 108배를 빨리 해. 108배를 갖다가 한 10분, 15분 정도 안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것보다 108배 하는 게 훨씬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도 풀리고 꿇어앉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보통 절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절마다 좀 특징이 있는데 어떤 절은 그렇게 예불 전에 행자들끼리 108배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불이 끝난 다음에 행자들끼리 남아가지고 108배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아침 예불 전후로 108배 보통 일반 사찰에서 행자들은 합니다.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불 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자들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이것도 행자들이 어떤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아침 예불마다 행자님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요런 일과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 예불이 딱 끝나면 그러면 한 보통 4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다 나가면은 법당 정리하고 이제 다시 내려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보통 아침 공양을 준비해야 돼요. 저 집은 아침 6시에 이렇게 아침 공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행자님들은 그 준비하려면은 보통 1시간 반, 늦어도 2시간 전에는 준비해야지 그게 아침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행자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는 내려와가지고 각자 이제 소임을 쭉 맡아서 소임 보는데 절집 안에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건 뭐 출가하면은 행자님들이 머리 깎고 행자들이 밥도 질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국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반찬도 만들고 뭐 5만 가지 그 세속에서 안 해본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사실이었고 우리 때는 행자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공양가 안에서는 그 소임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양을 짓는 밥을 짓는 사람은 공양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국을 만드는 그런 소임 행자는 갱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반찬을 만드는 행자는 채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을 갖다가 또 이렇게 차린 사람은 간상이라 해가지고 뭐 다 있습니다. 행자가 많은 데는 뭐 20명, 30명 있는 데는 더 세분화돼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이고 그 출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뭐 밥도 해야 되고 또 빨래도 자기가 다 해야 되고 또 뭐 옷이 해지면은 깃기도 하는데 그때 수행자들이 왜 그런 걸 다 해야 되는가 이런 또 의문이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저한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이 스님 왜 이렇게 행자들은 왜 그런 걸 다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스님들은 독신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밥 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빨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독신 수행자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는 혼자 암자든지 토굴에 살 때 혼자 그것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농사 짓는 법까지 다 그때는 옛날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독신 수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노동같이 이제 시간을 많이 요하고 몸이 힘든 건데 이게 예전에는 환경이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 환경이었지만 솔직히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근본 의미는 독신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 다 배워야 된다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만 요즘엔 아시겠지만 혼자 사는 데 있어가지고 혼자 자기가 밥 해먹고 국 만들고 하는 경우는 사회에서는 거의 없고 우리 승가도 만일 자기가 혼자 산다고 하면은 그렇게 자기가 혼자 다 노동을 통해서 만들 필요 없는 그런 시대는 맞아요. 이 때문에 뭐 밥 정도야 뭐 지금 자기가 해 먹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뭐 얼마든지 또 요즘에는 마트에 가면은 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반찬 5만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행자들도 없는 것도 또 영향이겠지만, 지금 요즘에 출가한 행자들은 이와 같이 밥 짓고 반찬 만들고 하는 거는 거의 안 합니다. 이거는 사야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인력을 쉽게 말해서 그 자원봉사든지 아니면 그 인력을 확충해가지고 그런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하고, 또 행자 같은 경우에는 행자님들은 주로 스님들 공양상을 차리는 데 있어가지고 그 상 차리는 거 그런 걸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독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웠지만 지금은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것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행자 생활이 있어가지고 공양간에서 이렇게 그 아침 공양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가 중에 가장 많이 공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뺏기는 그런 일가입니다. 왜냐면은 그 특히 결제철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이 바로 공양하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 공양이 참 근사하고 참 좋긴 한데, 그 호숫가에서 뭐 백조가 그냥 우아한 것 같지만 밑에서는 발을 찢듯이 그 여법한 대중공양 바로 공양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자님들이 뒤에서 무지하게 준비하는 게 많습니다. 그 큰 방에서 스님들이 한 70명, 80명 예전에는 같이 이 바로 공양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70명, 80명의 뒷바라지지 어떻게 보면. 그래가지고 상을 차리고 밥을 또 만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상도 보통 한 30개, 40개 정도 준비하거든요. 굉장히 바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바로 공양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절들이 이제 바로 공양은 안 하고 자율 배식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주로 하면은 결제철 한 철만 그 법공양이라 해가지고 사시 공양 때만 보통 바로 공양하고, 아침 저녁에는 이제 좀 자율적인 배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거의 전 사찰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뭐 할 말이 많겠지만, 뭐 행자 생활이 오전 생활하면은 예불 갔다 와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또 좀 있으면은 절 같은 경우에는 11시, 아침 6시에 먹으면은 11시 20분, 30분 정도에 또 사시불공이거든요. 요거는 텀이 한 4-5시간도 안 되는데, 아침 먹고 정리하고 좀 있으면 바로 또 이제 사시 공양을 갖다 준비해야 되는 게 이제 또 오전 시간입니다. 제가 행자 생활을 할 때는 좀 편한 부분도 있었는데, 나중에 법주사에서 말고 제가 해인사 가서 이제 그 생활할 때 해인사 행자 생활 가서 이렇게 봤거든요. 행자들 제가 이제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해인사 행자실에 가면은 이제 그 유명하거든요. 워낙 규율이 세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행자들이 그 방에 한 50명씩 있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냥 규율이 셌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인사 행자 하면은 상하 간의 관계가 굉장히 엄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라도 일찍 들어온 사람이 상행자고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면 하행자이기 때문에 하행자하고 상행자하고는 절대적인 복종 관계 같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무리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이가 40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상행자가 10대라고 하더라도 상행자가 아들 같은 뻘에서 시키면은 밑에 행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어떤 그런 체계가 규율이 아주 엄한 그런 곳이었는데, 저 때만 해더라도, 제가 있을 때만 해더라도 행자상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굉장히 엄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들어오면은 바로 삭발을 시키는 게 아니고, 출가하려고 오면은 속복이라 해가지고 속복 차림으로 머리 기르고 그냥 속복 입은 상태로 한 3일 정도 벽만 보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인사 공양간 음침한 곳에 끝에 가면은 쌀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 앉아가지고 세워놓고 서가지고 3일 정도 그냥 세워놔요. 그러면 내가 왜 왔는가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이겨낸 사람은 이제 그거를 통과한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3000배를 갖다 보통 시킵니다. 3000배 딱 시킨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출가 마음이 있구나 하면은 그때 이제 삭발을 시키는 것이 이제 이게 순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삭발한 이후에도 굉장히 엄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세면장 가면은 가가지고 이 세면 하는데 우리 샤워하는데 3분밖에 안 줘요. 3분. 그러면 막 3분 동안 막 씻고 나야 되고 행자도 반장이든지 조실이라고 있는데 그 행자들은 아주 여유 있게 합니다. 근데 밑에 있는 행자들은 아주 힘든 그 견뎌내야 돼요. 그다음에 또 뭐 쉽게 말해서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 가면은 용변을 보더라도 2분 딱 그렇게 줘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볼을 봐야 돼. 그럼 바깥에서는 상행자가 45, 44, 43 시간을 세요. 하여튼 그 안에 이를 보고 목숨 끊고라도 나올 정도로 아주 엄한 그런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절대 안 그렇다는 거. 지금은 휴가 자체가 없어가지고요. 오면은 정말 부처님처럼 아주 자비심으로 다 받아줍니다. 예전에는 그 환경이 열악했거든요. 행자실도 보면은 얘기한 대로 뭐, 그 조그만 방에 50명씩 앉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칼잠 잤어요. 그냥 이게 해가지고.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행자실이 그냥 그런 데는 없고, 그 다음에 행자실에 딸려서 다 세면장도 있고, 그 다음에 행자들이 힘들까봐 어려운 고충이 있으면은, 종단 차원에서 출가 상담을 하는 상담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출가 내가 했는데 힘드니까 전화든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상담하면 거기서 또 직접 와가지고 출장 와가지고 상담 들어주고, 하여튼 지금은 무지 많이 변했다는 거. 제가 이 출가에 관심이 많은데, 출가 없어서 참 걱정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 새벽 예불 같은 것도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도 공양하는 것도 공양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힘들면 다 그 애를 좀 들어주고, 제발 나가지 말고 여기서 있으면은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차로 졌다 갈 정도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행제 생활이 이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하루 일과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후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이때 이제 공부를 합니다. 행자들은 그럼 무슨 공부를 하냐면은, 행자들은 주로 하는 공부가 예전에는 삼위율이라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행자 때 공부하는 게 초발심 자경문.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 초발심 자경문. 이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이런 과목이죠. 요거를 이제 공부하는 게 행자 시절에 배우는 공부입니다. 이거 원래 세 가지로 나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개초심학 입문, 개 초심 학 입문. 이 진월 스님이 쓴 거, 보조 진월 스님이 쓴 거. 이렇게 이걸 배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냐면은 발심수행자. 참 명문장이죠, 이게. 발심수행장이라 해가지고 유명한 원효 스님이 쓴 글입니다. 이것이 한문도 써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모로서 한번 쓰면은 혹시 이거 뭐 보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쓰는데, 그냥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경문이라 해가지고 이거 야엄 스님, 들야자에다가 구름자. 행자들은 보통 요 세 가지 배워요. 뭐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연불로서는 하면은 이제 천수경하고 반야신경. 요거는 이제 기본 연불이기 때문에 예불문하고, 요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는 행자들 배우고, 좀 더 나가서는 이제 불공드림까지 요즘에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때는 불공까지 안 했고 천수경이랑 반야신경, 그다음에 예불문만 해도 이제 괜찮았어요. 근데 보통 예불은 의식은 그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한문적으로 시간 날 때 보통 오후 이제 한 1시나 2시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때 하는 것이 보통 초발심 자경문을 많이 배워요.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개 초심학 입문, 개 경계하다, 초심 처음 마음 낸 학인 공부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글. 처음 이제 출가했기 때문에 초심 처음 발심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글이라 해가지고, 이게 진울 스님, 우리 보조 진울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 진울 스님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부부
뭐 부 초신지는 수 원리하고 하고 수 5개 10개 등 하야 뭐 하는 게 쭉 있거든요. 처음 출가한 사람은 뭐 마음을 참 다스려가지고 5개 10개 등을 받아가지고 큰 자는 형이 되고 작은 자는 형이 되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경계하는 거예요. 처음 발심한 사람들이 몸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절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어른들을 모시고 발걸음 하나 손걸음 하나 마음가짐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고 경계하는 글을 말씀하신 게 이제 진울 스님이 쓰는 개초심학 입문, 그 다음에 발심수행장, 발심해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장, 그런 문장을 갖다가 한 것이 원효 스님의 이제 발심수행장이거든요. 천하의 명문장이죠. 부재불재불이 장엄정문구는 오다가 배 수행, 사유고행이요. 모든 부처님들이 다 해가지고 이 고해를 뛰어넘어가지고 열반의 세계에 간 것은 욕심을 버리고 고행을 한 까닭이요 해가지고 저 깊은 산중에서 그냥 그냥 절하는 이 무릎이 그냥 배슬이 여부링이라도 그냥 절하는 무릎이 그냥 얼음같이 차더라도 불생각을 아예 말고 하는 이게 아주 어떻게든 수행하라고 하는 발심수행장이 이제 원효 스님이 한 이 발심수행장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자경문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아 청하하라, 주인공아 날 주인공으로 보고 내 말을 들어봐라 해가지고 10가지 어떻게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갖다 지은 것이 이제 야원 스님의 자경문. 이 세 개 합쳐가지고 초발심할 때 요 초라는 것은 요 초심, 개초심할 때 요거고, 발심 수행할 때 이제 초발심할 때 발심은 요거고, 자경문 요 세 개 해가지고 개초심학 입문 발심수행장 자경문 합쳐가지고 초발심 자경문 요걸 세 개를 배우는 것이 이제 거의 일반적으로 행자들이 이제 배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행자들은 그냥 공양 밥지면서 소뚜껑 두들기면서 부재불재불이 장감등 하면서 이렇게 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행자들을 하면은 이와 같은 과정을 배운다는 거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거 이제 5급 승가급식이다 해가지고 시험 볼 때 나오는데 요즘에 아무것도 몰라도 다 붙여줘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학문적으로 이 공부하기 싫어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걸 한문으로 해라 하면 되겠어요? 그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이거는 자기 신신껏, 능력껏 열심히 배우는 거고 설령 못해도 아무 상관없다. 왜냐면 제가 그 5급 승가고시 출제도 많이 하고 채점도 많이 했거든요. 행자님들은 이제 나이 먹어서 온 사람들은 막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걸 못하는데 어떡하냐 하더라도 내가 이제 얘기하죠. 몰래 가가지고. 몰라도 돼. 다 붙여줘. 당신이 출가 마음만 있으면 우리 종단 받아주니까 걱정 마시오 하는데 그만큼, 요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걱정 안 해도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뭐 행자들은 생활이 똑같아요. 쳇바퀴 돌듯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불 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이런 공부하고 저녁 때 되면 또 예불 하고 씻고 9시 되면 자고 또 2시 반 되게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행자 생활이 보통 일반적인 패턴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때는 이렇게 아침 2시 반이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울력이든지 노동이 중심이었지만 요즘에는 많이 바뀌었다. 중요한 것은 행자님이 들어오면은 정말 진짜 아주 잘 왔다. 부처님 같이 다들 귀여워하고 좋아합니다. 혹시 출가의 마음이 있다면은 이것은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그 출가가 설령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종단 차원 아니면 본사 차원, 마사 차원에서 그것을 감싸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출가의 마음이 있는 분 있으면은 좋은 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2만 원짜리 어디 있습니까? 어디든지 가도 다 환영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고서 출가 마음이 있으면은 자신감을 가지고 다 출가의 길로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더 복잡하게 세사기들 하면 많죠. 하지만 큰 줄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출가 일기 제가 이렇게 아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